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드파인 연입니다. 연이 1구역 재개발 구역이고요. 아직 청약 공고가 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간 추천 공고가 떠서 그 공고를 통해 좀 유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보시면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아파트예요. 규모는 13개동이 29층, 약 959세대고요. 분양 물량은 그 중에 30% 정도가 나옵니다. 332세대. 분양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예상을 해보면 4,200에서 4,400 정도입니다. 34평에 약 14억 후반 정도 나오고요. 청약 접수일을 보면 특별 공급은 1월 19일 월요일 날 예정이고요. 1순위는 1월 20 화요일. 자, 필요 자금은 84 타입 기준 8억에서 10억 정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입주 시점 간평가에 따라 15억이 넘으면 4억밖에 안 나오고 15억 미만이면 6억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분양가가 34평에 약 15억 정도라고 잡으면 약 10억 위, 10억 아래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입주 시점 간평가에 따라 대출 금액이 2억이 차이 나니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해야겠죠. 자, 시세 차익은 확정 분양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제한사항은 규제 지역이고요. 하지만 분상제가 아니라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거. 자, 오늘 순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가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정식 모집 공고가 나지 않아서 제가 예상된 평면도나 예상 분양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심플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일정 분양 예상 물량 그리고 분양가 규제 적용사항 이렇게 보고요. 단지 정보 보고 마지막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상 청약 정보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당연히 당해를 받으려면 서울특별시 2년 거주자여겠죠. 왜냐 규제 지역이니까. 재당첨 10년 걸리고요. 전매 3년 걸립니다. 분상제가 아니라 거주 의무 없고요. 분상제 아니고요. 자, 보시면 기간 추천 모집 공고에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1월 9일 날 나온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건 예정이라 이것도 밀릴 수가 있어요. 현재 보면 대부분이 밀리는데 한번 제대로 나오는지 지켜보죠. 특별 공급은 1월 19일 월요일, 1순위는 다음 날인 20일이 되겠죠. 자격 요건은 또 동일하게 갑니다.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세대주 요건은 노부모, 생애체조 1순위 요 세 개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세대주 요건이 왜 중요하냐? 만약에 세대주 요건이 없으면 신혼부부로 예를 들면 세대 내 둘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남편을 세대주라고 치면 세대주인 남편은 생애체초를 써야 될 것이고요. 세대주가 아닌 와이프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써도 됩니다. 왜냐? 세대주 요건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부부 각각 넣고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인 남편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내에 3번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대주 요건이 없었다면 세대 내에 4번 쓸 수 있었겠죠. 와이프 2번, 남편 2번 이렇게요. 자, 분양 물량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950세대 중에 332세대나 분양 물량으로 나왔으니 약 30%로 정말 많이 나온 겁니다. 분양 물량이. 사업성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보시면 59 타입은 172세대나 나옵니다. 와, 정말 많죠? 자, 74 타입은 24세대, 75 타입은 23세대. 사실 전용 면적 1m 차이라 같은 평면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84 타입은 이렇게 형식이 많아요. 84 타입은 이렇게 평형이 많습니다. 총 합해서 112세대. 그리고 펜트하우스가 하나 나오죠. 115 펜트하우스는 한 세대. 흔히들 말하는 3구 타입이나 4구 타입 이러한 극소형 평형이 아닌 저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5구 타입부터 84 타입까지의 물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예상 분양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주변 34평 시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부 순환로를 기준으로 이 위쪽이 가재울 뉴타운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사실 상권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가재울 뉴타운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DMC 파크뷰 자이 여기 있죠. 요게 가자역에서 가장 가깝고 세대수도 정말 큽니다. 그래서 여기가 2015년도 입주 15억, 그리고 레미안 이편한 세상 1단지 여기가 13.4억 12년도에 입주했죠. 그리고 레미안 루센티아 비교적 최근에 입주했죠. 2020년. 하지만 역과는 거리가 있고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13억 6천 정도. 자, 그럼 이 디파인 연이는 얼마일까요? 이게 사실 내부 순환로 안쪽에만 위치했어도 가격을 훨씬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가재울 뉴타운에서 바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주변에 없어요. 다 개발을 해야 되는 구역이고요. 그래서 드파인 연이는 DMC 파큐브 자이보다는 입지가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초신축이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시세를 15억 정도로 저는 예측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분상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과 시공사가
합이 맞으면 정하는 분양가대로 분양을 가능해요. 그래서 솔직히 시공사 조합원에서 20억에 분양하고 싶다 하면 20억에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미분양 리스크가 있어서 시공사가 그 미분양 리스크를 떠안고 그렇게 높게는 분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경기도권의 분양가들을 보면 얼마 전에 나온 수지자이 에디시온도 15억이죠. 34평이. 그런 마당에 서대문구도 15억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죠. 게다가 여기는 인서울인데요. 그래서 저는 14억 후반 정도로 잡으면 평당 4,400 정도가 나오네요. 자, 이제 규제 적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현재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인해 여기가 투기과열지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죠. 서대문구가. 그래서 어떤 규제를 받냐 보시면 LTV 40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5억 초과 시 4억 대출밖에 안 나와요. 만약에 15억 미만이면 LTV 40 내에 6억까지 맥시멈으로 나오고요. 그런데 이게 분양가가 아닌 입주 시점 간평 금액으로 매겨집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예를 들어 14.5억, 14억 중반에 분양됐다고 하더라도 입주 시점 은행이 내린 간평 금액이 15억이 훌쩍 넘으면 4억밖에 대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전매 제한 3년, 당해 조건 2년, 그리고 가점제 물량 증가, 요거는 청약에서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자, 중도금 대출이 40%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면 요게 잔금 대출의 일환으로 보고 추가 약정서에 최초 입주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년간 모든 금융권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전세 대출도 포함입니다. 모두 즉시 회수되고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 알아두시고요. 또 627 대책으로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 말이 뭐냐? 분양아파트 잔금을 세입자 보증금으로 대부분 납부를 했죠. 그리고 나서 세입자가 들어가서 살고. 하지만 이제 분양아파트 잔금을 세입자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못해요. 세입자 보증금으로 납부하려면 올 현금을 가진 세입자면 가능해요. 근데 사실 올 현찰을 가지고 있는 세입자가 많지 않죠. 그들도 대부분 전세 대출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올 현찰 세입자를 받으려면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내놔야 올 현금을 가진 세입자가 들어오겠죠. 자, 이제 배치도를 봐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과자율 뉴타운, 그리고 과자역이 있고요. 보시면 여기가 드파인 연입니다. 정말 특이하죠. 단지가 이렇게 일자로 늘어서 있죠. 보시면 대부분 남동향과 남서향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궁동공원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궁동공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 101, 102, 103, 104, 106, 109, 111, 113 요 남동향은 숲뷰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저층부터 고층까지 앞에 가로막는 게 없다 보니 웬만하면 숲뷰 조망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요 파란색으로 친 108동, 110동 요 남서향도 요렇게 숲뷰가 가능할 것입니다. 요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동을 보시면 남서향을 봅니다. 남서향 끝쪽 라인이죠. 여기 끝에 위치한 라인들은 다 내부 순환로 뷰가 나옵니다. 앞에 단지가 있겠지만 요 끝에 라인들은 내부 순환로가 우측으로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 도로 뷰가 나오게 되고요. 우측으로는 이렇게 하천까지도 잘하면 보이게 되죠. 그래서 한번 뷰가 잘 나오는 동을 한번 알아봤고요. 요 113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가까운 동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니까. 그래도 한 300m는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가재울 뉴타운하고 이렇게 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가게 되면 여기 상권을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이 또 선호될 수가 있겠죠. 또 여기에 가까운 동을 선호하시는 분은 여기를 또 선호하시겠고요. 그래서 배치도를 종합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다 보니 단지의 밀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점은 살짝 아쉽지만 동간 거리가 넓고 각 세대마다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은 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지가 900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멀리 가야 되겠죠. 끝과 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사각형 구조로 만들었다면 요 끝과 끝 세대가 얼마 차이 나지 않겠지만 이렇게 기다랗게 만들다 보니 끝과 끝 세대가 너무 멉니다. 자, 이제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요 평면도가 사실 정확한 평면도는 아니에요. 나중에 모집 공고가 나오고 홈페이지에 정식 평면도가 올라오면 그걸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5구 A타입을 보시면 4베이 판상형이죠.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자, 4베이 판상형이 뭐냐? 거실 필두로 방 3개가 거실과 나란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실이 남향이면 모든 방이 남향이 돼요.
또 모든 방이 이렇게 밑에 깔려 있다 보니 25평임에도 드레스룸이 길고 넓게 빠져 있죠. 자, 5구 B타입 보시면 드레스룸이 상대적으로 되게 작게 느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방 창과 거실 창이 일직선으로 뚫려 있어서 두 창을 열어놓으면 마통풍이 가능해 환기가 정말 유리합니다. 그래서 5구 타입에서는 가장 좋은 평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 5구 타입은 4비 판상형으로 뽑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이라 그런지 정말 평면도가 좋아요. 5구 B타입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타워형,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자, 요렇게 투베이죠. 이렇게 투베이 타워형이고 방이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드레스룸이 조그맣게 있고요. 요즘엔 요렇게 타워형도 단일 창이 아닌 사실 요 베란다를 위로 좀 올려서 여기에도 창을 하나 더 뚫습니다. 그래서 양면 개방형 창으로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요거는 일반적인 타워형이라는 거. 자, 다음으로 74 타입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자, 74 타입과 75 타입은 평면도가 똑같죠. 모두 4배의 판상형입니다. 아까 59 타입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현관에 여기 현관장, 현관 팬트리 같은 게 있다는 거. 그거 말고는 다 똑같네요. 아마 거실과 방이 조금씩 넓어졌겠죠. 자, 그리고 84 타입을 넘어가 볼게요. 84 ABCDEF 타입을 보면 똑같이 4배의 판상형인데 이렇게 복도 팬트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오픈 발코니가 있다는 점. 네, 이게 가장 특색 있는 점이고요. 그리고 GHI를 보시면 판상형 같지만 타워형입니다. 자, 거실이 여기에 있는데 방 3개가 여기 몰려 있죠. 보통은 안방을 프라이버시 때문이라도 이쪽으로 빼는데 안방을 다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이 양면 개방 창입니다. 그래서 되게 시원시원한 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이닝 공간에도 창이 뚫려 있어서 밥 먹으면서 또 개방감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이 주방에 창이 없어서 마통풍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안방에도 양면 개방형 창이라 개방감이 좋을 듯하고, 그리고 지금 요 84 ABCDEF는 드레스룸에도 창이 있어요. 하지만 84 GHI는 여기 창이 없다는 거. 드레스룸도 상대적으로 타워형이 좀 작아 보이죠. 그래서 평면 선호도는 당연히 판상형이 타워형보다 압도적으로 높을 듯 하고요. 이제 입지를 한번 보려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자역이 여기 있고 여기가 가재울 뉴타운입니다. 지금 1구역부터 9구역까지가 남아있죠. 보시면 7구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7구역은 여기 위치해 있죠. 현재 시공사 선정 단계입니다. 즉 7구역 제외하고 모두 입주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된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프라나 생활 여건이 대부분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드파인 연희는 내부 순환로 기준으로 우측에 위치되어 있죠. 그래서 가재울 뉴타운하고는 사실 생활권이 좀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입지를 봐볼게요. 가재울 뉴타운이 여기 있죠. 보시면 교통은 요 중앙선 가자역과 900m 거리입니다. 생각보다 거리가 있죠. 하지만 요 가까운 동은 약 한 400m 거리로 가까울 수 있어요. 네,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바로 앞에 내부 순환로가 있습니다. 학군을 보면 연희초 배정이에요. 연희초가 여기 있죠. 약 1.5km 거리입니다. 그래서 도보로 통학이 불가능해 보이죠. 중학교는 서현중입니다. 1km 거리. 이것도 애매하죠. 주변을 보면 바로 옆에 가재울 뉴타운이 있지만 내부 순환로를 두고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살짝 생활권이 좀 나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배정, 중학교 배정도 완전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자, 녹지를 보면 궁둥공원, 안산도시자연공원, 옆에 하천 등 녹지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자, 주변을 보시면 주변이 정비되지 않았어요. 자, 여기 보세요. 바로 옆에 드파인연이 바로 옆을 보시면 야, 여기가 드파인연이 공사 중인 펜스가 보이죠. 그런데 자, 주변이 아직도 오래된 빌라가 보이죠. 그리고 우측도 보시면 드파인연이 바로 왼쪽입니다. 드파인연이가 여기 펜스가 보이죠. 바로 우측이 오래된 빌라예요. 사실 이런 빌라들이 우측으로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순환로 기준으로 좌측은 좀 정비가 된 모양인데 우측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아쉽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수지도 15억에 나왔죠. 과연 서대문구의 분양가가 어떻게 될까요? 14억 정도에 나와도 완판되겠죠. 아마 여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분양이 300가구 분량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300가구가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25평에서 34평 사이의 물량들이 대부분이죠. 거의 답니다. 다 330가구가. 그래서 요 알짜배기 평형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개발이 시급한 동네지만 요 1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살고 하면 앞으로 또 많이 또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바로 좌측에 가재열 뉴타운이 있어서 조금만 걸으면 그 상권을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드파인 연인을 분양 공고가 나오기 전에 한번 예습하기 느낌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좋은 청약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